지금 리눅스 커널 강의 동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이제 위키북스의 박 대표님과 또 편집자님들에게 몇 가지 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책의 장점,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박 대표님과 편집자님께서 저희 책의 마케팅 자료나 책 홍보를 하실 때 이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이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보강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예상 독자 그리고 리눅스 커널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경쟁 도서 분석 그리고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이 책의 대상 독자는 신입 개발자입니다. 신입 개발자는 보통 그 인베디드 리눅스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포함하고요. 보통 그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리눅스 커널을 배우면 좋을 분들이 이 인베디드 분야만 아니라 리눅스 서버 관리 개발자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머도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 독자로는 컴퓨터 공학 관련 학과 졸업반 학생 그리고 대학원생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선배 교수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많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단 이 책 리눅스 커널 책을 공부하기 위한 선수 과목으로는 C 프로그래밍과 자료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소스 코드를 직접 분석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C 프로그래밍 특히 기본 문법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큐라든가 혹시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리눅스 커널 코드에 있기 때문에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눅스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도 선수 과목으로 배워두면 좋습니다. 프로세스라든가 스케줄링의 기본 개념은 운영체제에서 다 배우기 마련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 기본 개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커널을 좀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지필의 목적은 신입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또한 졸업반 학생들에게 졸업반은 학부를 의미합니다. 리눅스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5G 시대를 우리 지금 맞이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로봇, AR,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전기 자동차, 모바일 분야, 모바일은 지금 한참 적용 중인 한참 진행 중인 기술이죠. 이런 이제 기술들이 채택되고 있는데 이런 그 디바이스들이 올라가는 탑재되는 운영체제가 리눅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PC를 제외한 모든 디바이스에서 리눅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로봇, IoT 이런 기술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 리눅스에 대한 언급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런 모든
기술들이 탑재되는 운영 체제가 리눅스이고 리눅스의 핵심 코어가 리눅스 커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제 주위에 기술 영업 아니면 마케팅 기술 마케팅을 하는 분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리눅스 커널은 뭔가 다가가기 어렵고 좀 난해한 그런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란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비슷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분들 의견이 리눅스 커널을 좀 얘기를 할 때는 리눅스 커널 그 자체보다는 위에 언급된 기술을 함께 언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리눅스 커널 소스를 빌드한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라즈비안 커널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빌드한다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더 친근하고 구체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리눅스 커널은 사실 리눅스 커널 자체를 연구하는 개발자는 한국에서는 거의 드물고요. 보통 이제 인베디드 리눅스 인베디드 디바이스 드라이버,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는 개발자들 풀이 되게 많습니다. 또한 리눅스 서버 관리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리눅스 커널을 배우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 리눅스 커널을 배웁니다. 왜냐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호출되는 함수들이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함수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실제 도는 코드가 리눅스 커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보단 이런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이야기하기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술 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동향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법에 대해서 훨씬 박 대표님이나 위키북스 편집자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좀 공유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쟁 도서를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 관련된 도서는 제가 다 읽었고 다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읽히고 언급이 되는 책 2권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는 코드로 알아보는 ARM 리눅스 커널입니다. 리눅스 커널 스터디 모임인 AIM 루트에서 공부한 세미나 자료를 4명의 저자가 정리한 책입니다. 커널 버전 4.6이고요. 그리고 ARM 64비트 아키텍처입니다. 그 책 제목을 보면 ARM 리눅스 커널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ARM 64비트입니다. ARM 64비트 아키텍처 기반. 근데 커널에 대한 대부분 내용을 다룬 게 아니라 스케줄링과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룬 책입니다. 네, 되게 내용이 풍부하고 심도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아쉬운 점은 신입 개발자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습 과제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경쟁 도서는 리눅스 커널 심층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책이 출간되기 이전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커널 개발자인 로버트 러브가 2012년도에 집필을 했고요. 커널 버전은 2.6 버전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면 x86
기반의 커널 도서이면서 좀 이 책에 다루는 내용들은 좀 중급 이상의 개발자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커널 개발자인데 커널을 좀 이론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 사이에 좀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과제도 없고요. 하지만 가장 많이 그동안 읽혔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경쟁 도서의 좀 단점을 장점으로 이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 책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커널 버전이 4.19 버전입니다. 지금 리눅스 프로젝트로 4.19가 개발 중이고요. 이 프로젝트들이 내년 2020년 3월 정도에 출시될 걸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19면 정말 최신 버전이고요. 그 현재 기술 트렌드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커널 버전을 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리눅스 커널 코드를 직접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커널 버전보다 커널 버전을 보면 좀 커널 소스 코드가 약간 다릅니다. 4.14랑 4.19랑 커널 버전에 따라 소스 코드가 다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신입 개발자가 알아야 될 리눅스 커널 코드를 어셈블리 코드 레벨까지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모든 리눅스 커널에 대한 내용을 어셈블리 코드까지 분석한 건 아니고요.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을 선별해서 어셈블리 코드 레벨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커널의 주요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을 투수 교체, 슬랍 오브젝트를 구내 식당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리눅스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각 챕터, 각 장의 마지막 부분은 라즈베리 파이 실습 디버깅 챕터인데 이 내용들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버깅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운영체제 수업의 부교재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부 졸업반 운영체제 실무 교재로도 좋고 그리고 대학원 연구실에서 교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히 신입 개발자들의 직무 교육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리눅스 커널을 쉽게 빨리 배우고 그리고 배운 내용을 그대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눅스 커널을 얘기하면 좀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리눅스 커널 그 자체가 다른 운영체제 커널에 비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좀 리눅스 커널에 대한 친절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해서 리눅스 커널을 익히기 어려운 거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는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어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면서 바로 운영체제의 원리를 익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 개발자들 중에 리눅스 커널 소스를 분석을 계속 하는 분은 없습니다. 소스 코드가 너무 난해하고 어렵죠. 리눅스 커널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임무로 누구나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신입 개발자가 리눅스 커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뭐 제한한 패치가 수락될 확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뭐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좀 친절한 가이드 문서가 없고, 그리고 이런 툴을 다루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리눅스의 대부분의 그 디버깅 툴은 그래픽 기반이 아니라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좀 익히기 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입 개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책의 음, 내용을 구성했고요. 신입 개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말씀을 드리면, 커널 코드 분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리눅스 커널 코드에는 수많은 매크로가 있어서 코드를 분석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 함수가 사라져요. 근데 그런 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한 번 코드를 읽다가 길을 잃으면 뭐 한 번 함정에 빠지면 이제 앞으로 나가기 어렵듯이 소스를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커널 소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속 끝까지 따라가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12장의 시그널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생성해서 시그널을 프로세스가 전달받는 과정까지 함수를 계속 이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또한 인터럽트를 다룬 5장에서는 인터럽트 벡터부터 인터럽트 핸들러까지 코드를 따라 분석하고, 그리고 6장의 IRQ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핸들러부터 IRQ 스레드 핸들러까지 실행되는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신입 개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동기적으로 호출되는 커널 코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ftrace를 활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함수 호출 흐름을 분석하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이제 커널 함수 코드가 함수가 너무 방대해 어느 함수를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꼭 알아야 할 커널 함수 위주로 분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점은 이제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그 리눅스 저수준 함수를 호출하면 뭐 커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릅니다. 블랙박스 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선가 잘 구동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커널 코드를 함께 실습으로 그 함수 호출 흐름을 알아가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장에서 유저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해서 유저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유저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까지 커널 공간에서까지 실행 흐름을 분석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3장 가상 파일 시스템에서는 유저 공간에서 그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픈, 리드, 시스, 라이트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 커널 공간에서 가상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함수들이 호출이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의 분기점이 시스템 콜인데 11장에서는 시스템 콜을 ftrace로 상세하게 디버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입 개발자들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입 개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널을 디버깅 할 줄 아는 방법이 모른다는 것인데, 책 구석구석에 다양한 방식으로 커널 디버깅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커널 디버깅이 단순히 ftrace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널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서 디버깅 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ftrace는 그 리눅스 전문가 실전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 기능이고, 실전 개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디버깅 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뉴스 커널 기여 컨트리뷰션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건데 부록 시에 뉴스 커널 컨트리뷰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책의 구성과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